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영남 캠핑카의 첫 전기차 캠핑카였죠. 트래블 라인 밴입니다. 시선 굴린 거야 이게 전기차에 배가 가야겠나. 진짜 출발할 때 이거는 너무 좋아 진짜. 경쾌 한 번 더, 조금 더 하드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죠. 기존의 캠핑카들하고는 컨셉이 좀 다른 차량인데요. 컴팩트한 외관 사이즈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주차 걱정 없는 전기차 밴을 사업자이시라면 차량 포함 2,56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데일리카로도 운영하시면서 간단한 차박이나 낚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그러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베이스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베이스 차량은 EVKMC라는 공식 수입원에서 수입 판매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 마사다 밴이라는 차량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이더라고요. 판매는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누적 판매 1000대를 달성을 했고 올해 연말까지 1600대 정도가 출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 판매가 되면은 수입 소형 상용 전기차에서는 판매 1위를 차지하는 판매 수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반길만한 소식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중국에서 완성차를 수입해 왔었는데 올해 11월부터는 국내 생산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생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생산의 퀄리티 향상이라든가 부품의 재고 확보에서 유리해지는 부분까지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부분이 꽤나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EVKMC 얘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국내 생산은 다음 달부터 군산에서 조립 생산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11월 말에 약 100대가 먼저 출고가 될 겁니다. 그럼 국내 생산을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우려하시는 게 부품 수급이 되겠느냐라는 거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산 부분에 대한 조립 공장 부분에 대한 게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부품 수급은 더 많은 양의 보관이라든가 보유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아직 수입 판매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 안정성이나 배터리 관련 사항들이 완전히 검증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은 1000여 대가 판매되어서 필드를 돌아다니고 있고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중국 차들과는 차별점이 확실히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제로 이 차량을 보시면 컴팩트합니다. 스타렉스보다 조금 더 작은 차량이거든요. 이해하시기 쉽게 스타렉스와 비교를 해드리면 외관 사이즈는 길이가 4500, 폭이 1680, 높이가 1980인데요. 스타렉스 길이보다는 대략적으로 길이가 6.5cm, 폭은 2.4cm 정도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캠핑카로 활용되는 적재 공간을 보면 길이는 2cm 정도가 마사다 밴이 좀 더 길고요. 폭은 2cm 정도가 좀 더 작은 차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워보면 2명 정도가 잘 수 있다고 보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약간은 컴팩트해지면서 실내 공간은 좀 좁아지지만 요즘 차박지가 많이 막혀서 좀 더 한적한 오지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낚시하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좁은 골목길 같은 좁은 길을 갈 때도 부담이 없고 일반 주차 라인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주차 걱정 크게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행기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결과가 뜻밖이었습니다. 뭐지? 하면서 좀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캠핑카 뭐라고 살아버렸어 우리 진짜. 이 느낌은 진짜. 일단 차량 사이즈가 컴팩트하고 전기차의 초반 토크가 높다 보니까 주행 쾌적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기 출발할 때 느낌은 캠핑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바른 대로 쭉쭉 치고 나가주고 앞지르기를 할 때도 쭉쭉 나가주고요. 배터리 무기 때문에 금 뜨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은 주행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가 하부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방지턱을 지날 때나 커브 코너링을 할 때도 출렁거린다든지 울렁거리는 느낌보다는
하부에서 착 잡아준다는 느낌이 강했고요. 코너링 부분에서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하체가 다 받아주네. 아까 이렇게 막 파인데 이런 데를 지나갔는데, 오, 괜찮은데? 재밌는 차를 타는 것 같아. 아, 이거 한번 타보면 이거 많이들 좋아하겠는데? 주행 시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조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모터음을 스피커를 통해 나가게 하는데 사운드 세팅이 조금 크게 되어 있는 듯 싶었습니다. 고주파음이 귀에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차가 잘 나간다고 너무 운전을 막 하는데. 요건 제작사 측에서 볼륨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핸들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주행을 할 때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반면에 고속 주행할 때는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살짝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놓으면 이렇게 후공할 때 핸들이 떨리진 않아서 그렇게 막 불안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이거는 여자분들하고 노년에 타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가벼우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가 전기차라는 감안하면은 속도를 막 진짜 100km 이상씩 달리는 차가 아니라 그렇죠. 정속 주행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 연비 때문에.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안 드네. 타니까. 본인이 지금 작다 느끼 안 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건강감인데? 이렇게 여기서 막 무릎 닿지도 않고. 더 밀 수 있어. 더 밀어봐. 안 밀어도 이 정도 충분해요. 충분해? 자, 다음은 제동 테스트 부분인데요. 이 차의 컨셉이 풀 모터홈이 아니라 세미 캠핑카, 차박의 컨셉이다 보니까 기본 벤츠 차량의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테스트는 30km, 50km 두 가지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50km) 구간에서 풀 모터홈 벤 타입이 13m 정도가 밀린 것과 비교해 보면은 배터리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함에서 오는 무게 절감 때문에 제동 거리에서는 장점을 가지는 듯 보여졌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운전은 안전운전이 최고인 거 아시죠? 자, 다음으로 캠핑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내 분위기는 화이트 계열의 색상과 무드 등이 들어가면서 화사한 색상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측면에 설치된 카페 조명이 실내 분위기를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세미 캠핑카 컨셉의 차량답게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동으로 변환되는 전동 베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캠핑카를 사용하다 보면 변환에 대한 귀차니즘이 생기거든요. 실내 수납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편리한 전동 베드가 들어간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서 차박을 즐기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동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일리카나 이동식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때도 괜찮은 사용성을 보여주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트에 앉아서 업무를 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앉아서 좌식 모드로 연모를 열어놓고 업무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개방감 있게 보고 여기서 뭐 타거나 뭐 쓰거나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뒤에다 기대가지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개인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뭐 편집하고 하긴 뭐 다 가능한 거지. 이동식 업무차라는 개념도 보면은 데일리카라고 보면 괜찮은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해. 이게. 전동 베드를 침대로 변환하면 대략적으로 길이가 1800, 폭이 1100 정도의 베드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정도 딱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쪽에 수납장 및 선반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쪽은 좀 더 낮추어서 침대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이라면 주방 시스템이 외부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야외에서 여러가지 짐을 꺼내서 테이블을 차리고 하는 것보다 간편한 차박이나 낚시의 컨셉에 맞게 의자 정도 꺼내서 외부 조리대에서 간편하게 요리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실내 수납 부분을 할애해서 좁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사용하게끔 한 것이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전 부분입니다.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38kW고요. 이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한 3-40분 정도 충전을 하면 완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충전할 때 시간을 커피를 한잔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식사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절감되는 기름값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행 거리는 배터리를 풀로 사용을 했을 때 190에서 200km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 하한선 20km 구간을 남긴다고 보시면 한 155에서 165km 정도의 주행 거리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주행 거리를 감안했을 때 장거리 여행보다는 근교 위주의 캠핑을 많이 하시는 분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는 여행 동선의 충전 장소라든가 시간을 잘 배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별도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전기차 순정 그대로의 냉난방기를 이용을 합니다. 1열 뒤에 있던 격벽이 구조 변경을 하면서 제거되어서 캐빈 쪽에도 어느 정도의 냉난방은 커버되겠다 싶었는데요. 아마도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냉장고 위에다가 서큘 역할을 하는 미니 선풍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2에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에는 38kW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캠핑카 12V 기준으로 환산하면 3200A 정도가 됩니다. 하루 정도 캠핑을 할 때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한 300에서 400A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충시에 일주일 정도는 전기 걱정 없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캠핑 후에 또 주행을 하셔야 되니까 캠핑 장소로 가시기 전에 한 60-70% 정도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간다면 2박 3일 정도는 무리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V2에 관련해서는 차량 보증 관련해서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EVKMC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V2L 개념의 기술적인 사항이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워런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V2L 개념이 지금 방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AS 범위 안에 다 적용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 사후 관리 부분도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자, 사후 관리는 지금 현재 전국 AS 네트워크가 48군데에서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 100군데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부터 저희들 차에 붙어있는 OTA가 작동이 됩니다. 1000대의 차를 차마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 있다라고 손님들이 느끼시면 될 정도로 굴러가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AS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지금 차츰차츰 다가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감이 들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차용점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영남 캠핑카의 첫 전기차 캠핑카 트래블라인 밴 리뷰를 마쳐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캠핑 스타일이 여행과 투어 위주로 골목골목 맛집도 찾아다니시고 두 분이서 캠핑을 다니신다면 강추 드리는 모델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라면 강추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캠핑 5.